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번 일요일에 이 JLPT 일본어 능력 시험 보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1년에 여름, 겨울 딱 2번밖에 안 보는 시험이라서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지난 여름에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더니 어제 또 취소한다고 발표했지 뭡니까? 저 정말요 어제 이 소식 듣고 속으로 울면서 방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게시판 가보니까 취준생, 대입 수험생 등등 일본어 성적 필요한 사람들 전부 막 멘붕에 빠졌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일본어 시험이야 내년 여름에 저는 뭐 보면 된다지만 하지만 내일 보는 이 수학 능력 시험 이건 그야말로 초중고 12년 교육의 결정판 아닙니까? 자, 재수생 그리고 고3 수험생 여러분, 하필 왜 내가 수능 볼 때 이 코로나가 창궐 했을까?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오늘 영어 되네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여당 검찰 개혁 계속, 야당 추미애 경질. 다음은 아이유 수험생 여러분 제 운 받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한국인 차별 나이땡 광고의 일본 발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이죠. 시청률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저희에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느낌 팍팍.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오늘 제 옆에는 이수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나오는 족족 다 막방이시던데 이수진 기자도 오늘 막방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박성태 선배가 나오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좀 이제 뭐가 되나 싶었는데 그렇죠. 오늘이 막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작별 인사는 네. 마지막 클로징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추미애 대 윤석열, 역습의 제역습의 제제역습. 네, 첫 번째 소식. 추미애 대 윤석열. 근데 이게 진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뉴스이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피곤하신지 말이죠. 그동안 시청률이 좀 잘 안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좀 시청률이 그랬는데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뉴스니까 말이죠. 그럼 바로 대검으로 가보시죠. 윤 총장 차를 타고 오늘 저렇게 출근을 합니다. 자, 아직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일단 눈을 저렇게 뜨고 들어오네요. 얼마 전에 촬영했을 때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네요. 네. 자, 그나저나 오늘은 별다른 입장 발표는 안 했는데 어제 이 출근길 달랐죠. 한번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 장관님한테 한 말씀, 추 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 장관님께 한 말씀 했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 말 없이 들어갔죠.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부터 또 대검 앞에 저렇게 화환이 쌓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를 한 가운데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 발언 중에 좀 눈길을 끈 게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힌 점인데 이번 일을 이제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복귀를 하면서 검사들한테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이례적으로 어제 저녁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나서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국민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상황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약간 난처한 상황이 됐죠. 자, 윤 총장 복귀 직후 오늘 추 장관 출근길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저렇습니다. 자, 일단 취재진들이 막 이제 뭐 몰려가서 이것저것 막 묻는데, 자, 보십시오. 추 장관을 양쪽에서 이렇게 수행해서 가는 법무부 직원들, 일단 막 철벽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진도 나오네요. 아하. 글쎄, 뭐 추 장관 저렇게 눈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진짜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네,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에 고기영 법무차관이 징계위 회의를 주관할 위원장을 그렇죠. 맡을 예정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고기영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새 차관으로 임명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구 변호사, 지금 이용구 변호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차관으로 이렇게 고기영 차관 사이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새 차관에 임명한다는 발표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참 이게 속전속결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4일 날 금요일 날 있을 이 징계위 차질 없이 치르겠다는 약간 의지 표현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읽힙니다. 예,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막 순차적으로 면담을 했잖아요. 네, 추 장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청와대 방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직후에 이뤄진 건데요.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담인데 말이죠. 이 법무부 건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영 법무차관 오늘 이임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무부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지난 주말 동안 7층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봐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7층이 추미애 장관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아, 네, 하지만 건물 끝과 끝이어서 아하. 추미애 장관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죠. 자,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징계위원회 그대로 열리는 건가요? 감찰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나요? 어떤 얘기 나왔어요? 법무부가 이 안건을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저기 감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식사하러 가야 돼서요. 아하. 식사를 하러 가야 돼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못한다. 아무튼 지금 뭐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 감찰위원회에서는 이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도 좀 설전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정화 한번 네네. 보시죠. 먼저 보시죠. 네네.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정화 법무부 감찰관 검사가 이 박은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한 건데요.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 검사가 면전에서 삭제 지시를 하셨습니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추미애 장관 지금 입장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라고 밝히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해제한 건 받아들이겠지만 징계 절차는 진행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민주당 정치권 좀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가 됐든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 뉴스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잠깐 그거 보고 가시죠. 뉴스 좀 보고 난 하루 내내 예산하고 권회장하고 이런 거.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자들이 그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혹시 전에 들었냐 그랬더니 나 지금 바빠서 못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저걸 보면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네. 그 감찰위 기사, 또 360도로. 잘 보이네요. 지금 딱 보면은 그 기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그 논의 결과를 알고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왔는데 기자들한테는 나 몰라 안 봤어 이렇게 불러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찰위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자, 민주당 지도부 오늘 어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다라고 라면서도 윤 총장 또 뭐 추미애 장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반응도 나왔죠? 네, 일단 무리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자꾸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치권처럼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라. 또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간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또 금요일에 있을 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코로나 수능은 처음이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사상 초유 코로나 수능 D-1입니다. 자, 오늘 확진자 다시 나흘 만에 500명대 511명이 됐고요. 더욱이 내일은 수능이죠. 49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 하루 앞두고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수험생들이 오늘 예비 소집에 참석을 해서 수험표를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부터 수험표를 받기 위해서 운동장이나 학교에 모여 있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수험표를 받고 또 선생님과 팔꿈치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진짜 저도 옛 생각이 나는데 26년 전 전날도 그렇게 추웠었죠. 이수진 기자는 26년 전이요?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너무 오래됐나요? 저는 10년밖에 안 돼서요. 그렇습니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수능을 보신 게 맞나요? 학력고사. 아닙니다. 저 수능 두 번째. 그렇군요. 94년도에 봤습니다.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확진 수험생, 자가격리 수험생 이 친구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혹시 오늘 예비 소집일에 그분들 나왔을까요? 일단 확진됐거나 자가격리 중이라면 예비 소집에는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선생님처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수능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된 고교생이 1,868명, 수험생은 467명이다. 뭐 또 이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자, 이 예비 소집에 가서 그럼 네. 수험표를 잘 받아왔어요. 네. 또 이 경우도 좀 알아볼게요.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갑자기 막 미각을 잃고 미열이 막 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능을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단 검사를 받고 수능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안 그래도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건소에 가서 나 수험생이다 이렇게 예. 밝히고 나서 진단 검사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가장 신속하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0시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가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경우도 알아보죠.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또 네. 그 수험 번호가 적혀진 이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오늘 보건소에 가가지고 뭐 자가격리 대상이다, 확진이다 통보를 받는다. 그러면 이 자리, 시험장이 바뀌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수능 방역의 핵심은 동선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보건소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험장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당일에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능 시험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되게 혼란스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혹시라도 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이거 그냥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검사 받고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제 이런 당부 응원이 별로 도움이 안 될까 봐 네. 준비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수험생들은 다들 열심히 준비했죠. 공부 많이 했죠. 이렇게 열심히 했던 만큼 진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화이팅! 붙어라! 붙어 있어라!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컨디션만 잘 유지해서 노력한 만큼만 기량을 뽐내고 옵시다. 내 운 다 줄게.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아우, 저는 뭐 아이유 씨 응원밖에 안 보이네요.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 없고요. 상큼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연예계도 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는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 이수진 기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에버글로우라는 멤버가 6명인 걸그룹인데요.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긴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그중에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음성이지만 아이고야.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소식을 왜 전해드리냐면 네. 저 에버글로우라는 그 걸그룹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지난달 24일에 그 가수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음악 방송 그 유희열의 무슨 도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거 녹화를 했는데 그때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저희 이 기자랑 저랑도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만 방송이나 녹화할 때는 안 쓰잖아요. 유희열 씨 좀 걱정되네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받았대요? 네. 네. 녹화 당시에 마스크를 안 쓰기도 했고 마스크를 안 쓴 상태로 인증샷,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도 해서 걱정이 좀 됐었는데 유희열 씨 양쪽에 있는 이 멤버 2명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그 뭐 음악 방송에 에버글로우만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가수들도 나왔을 텐데 괜찮을까요? 네, 그날 녹화에 거미 그리고 주현미 씨 등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들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또 뭐 가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 감독들 또 뭐 조연출들 정말 스태프들이 많은데 네. 아무튼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말이죠. 외국으로 한번 가보죠.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인도 국기를 들고 걷고 있는 중년의 남자, 태극기 부대 같은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이분은 혼자 이렇게 정처 없이 가고 계시는데, 자, 저분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죠? 무려 5,500km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 티셔츠를 보면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일종의 여행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5,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라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0번 넘게 왔다 갔다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진짜 뭐 이 발바닥이 뭐 다 그냥 터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출발을 8월 25일에 했다고 하는데요. 8월 거의 25일? 거의 한 4개월 가까이를 아이고야, 매일매일 밤새도록 걸었다고 합니다. 국토횡단을 한 셈인데. 네.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왜 걷느냐?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게. 그러면서 조금 맞아요, 코가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양반이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저렇게 코를 내놓고 다니면 어떡해요? 제대로 써야지. 그러게요. 차라리 뭐 유튜브를 하든지 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터키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자, 왜 터키로 가느냐? 터키 대통령의 연설 장면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Hafta içi her gün gece saat 21 ile sabah 5 arasında
genel sokağa çıkma sınırlaması uygulanacaktır. Bu kısıtlama hafta sonları Cuma akşamı 21'den Pazartesi sabahı saat 5'e kadar kesintisiz devam edecektir. Yani Cumartesi, Pazar artık evlerimizdeyiz. 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면 진짜 주말 진짜 고스란히 주말인데 그거를 집으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 관련 추가 규제라고 하는데요. 평일에도 통행 금지를 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와, 그러게요. 진짜. 진짜 주말에는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아무도 못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뭐 생산이나 보건, 농업 분야 종사자는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이 정말 중대 기로다 이렇게 뭐 정세균 총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국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중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나이땡 광고에 싫어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차별 민낯 드러낸 광고에 일본 시끌입니다. 자, 스포츠 브랜드 나이땡이 일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광고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광고 내용 이거 문제 많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현장 가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저 광고인데 저희가 브랜드 이름을 얘기 안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나이키라고 나이키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지난달 28일에 유튜브에 게재한 2분짜리 광고인데요. 이지메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한 시달리는 그런 10대 소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걸 극복해 나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좋은 내용이잖아요. 네. 자,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뭔지 제대로 한번 보시죠. 私浮いてる？もっと馴染んだ方がいいのかな。ここにいちゃダメなの？我慢しなきゃ。気にしないふりしなきゃ。今までずっとそうだった。それが当たり前だって思ってた。でもそんなことないかもね。ないね。ないでしょ。ありえないって。いつか誰もがありのままに生きられる。世界になるって？でもそんなの待ってられないよ。 자, 일단 뭐 이 저고리를 입고 있는 소녀 모습이 보였는데 총 3명의 소녀가 등장하네요. 네, 이게 실제 체험담에 기초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복을 입은 소녀한테 좀 눈길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소녀도 제1조선학교에 다니면서 북한 국가대표를 꿈꾸는 실제 소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일본 학교에 다니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인 학교에 다니는데 일단 광고에서는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걸로 그렇게 네네. 묘사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이 학생도 광고에서 제일 한인 문제를 다룬 뭐 또 칼럼을 읽기도 하고요.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장면이 아무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2명은 흑인 혼혈 학생과 일본인 혼혈 학생인데요. 학생. 모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같은 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용기를 그렇군요. 얻는다. 이런 긍정적인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보신 것처럼 스포츠로 갈등과 차별을 극복한다. 내용도 감동적이고, 아니 뭐 참 보니까 괜찮은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조회수도 굉장히 폭발적이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리고 한 일본 개그맨은 트위터에 이 나이키 광고가 자신을 눈물 짓게 했다라는 감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일본인들이라면 당연히 야 정말 광고 잘 만들었다 했겠지만 아시다시피 뭐 헤이트 스피치 하는 사람들 또 넷우익 이런 사람들 보면 자, 저 광고 보고 시쳇말로 좀 뚜껑이 열렸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칭찬과 비판이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의 좋아요 수도 5만 정도지만 싫어요 수도 3만으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외국인이 일본인을 차별하는 일도 생긴다. 왜 일본인만 나쁜 사람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나이키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뭐 제1교포들 차별당하는 게 어제 오늘 문제입니까? 새삼스럽게. 그리고 저 영상을 올린 계정도 보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나이키 재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누리꾼들도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본 야후 스포츠는 해당 광고에 대한 논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키 재팬의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나이키 재팬은 인터뷰에서 이 광고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영상의 목적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직한 변화를 낳고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수단인 스포츠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스포츠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뭐가 됐든 나이키 입장에서는 입소문은 많이 탔네요. 자, 네, 이게 그렇죠. 노이즈든 뭐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홍보는 잘 된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바다 건너 독일 베를린으로 한번 가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됐다 이 철거 위기를 한때 맞았던 지금 보시는 저 평화의 소녀상. 야, 이게 근데 이제 온전히 저기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죠. 자, 설명해 주시죠. 네. 베를린시 미테고 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표는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5표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뭐 일단은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네. 소녀상 이제 끄떡 없이 이제 철거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이번 결의안에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내년 9월까지 시간을 건 셈입니다. 아직 뭐 쐐기를 박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아니 그러면 소녀상을 누가 그렇게 흔들어댔느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본 측의 항의 때문이었잖아요, 그동안. 네. 이 코리아 협의회 제안으로 지난 9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의 항의로 지난 10월 철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을 표정으로 삼아서 일본의 존엄에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자민당 의원들 뭐 외무성 등등이 다 나서서 저렇게 소녀상을 치우려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일단 자기들의 의도가 좌절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장 일본 정부에서도 뭐 유감이다 뭐다 이런 식의 입장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번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이고 조속히 철거를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속 요구하겠다? 네, 요구하겠다라고 아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진짜 이 소녀상 아시겠지만 반전, 여성 인권, 평화 이 모든 메시지가 소녀상 안에 다 함축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얼마나 상징적인 얼마나 정말 놀라운 상징물입니까? 다시는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자, 반면 말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게임이 출시됐다고요? 네, 게임브릿지가 개발한 게임 웬즈데이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나오네요. 네, 인도네시아 수용소의 유일한 생존자 순이 할머니가 이제 1945년으로 돌아가서 동료 피해자들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뭔가 피해자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웬즈데이는 그 수요 시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고 김복동 할머니,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이수진 기자가 얘기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동료들을 꼭 구해내고 싶다.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나 봐요. 그 말씀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저런 게임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현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뭐 남산이 보이는 그 집을 소유했다. 뭐 풀 소유 논란 때문에 모든 활동을 접은 해민스님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름이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무슨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정식 승려가 된 이후에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걸로 의심되는 등기 이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이 스님이 영어 이름이 라이언 봉석주라고 합니다. 속명이 주봉석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인물이 2011년 뉴욕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주봉석 씨가 뉴욕에 아파트를 샀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억 7천만 원 정도네요. 네. 26평 정도라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이스트강도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합뉴스가 해민스님에게 이 아파트 소유가 맞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수진 기자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오늘 막방인데 작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아쉽고요.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떠나게 돼서 너무 슬픕니다. 네, 저도 곧 뒤따라 갈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